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수리논술 포기하지마 라는 내용으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 드렸고요. 4부, 5부 오늘 말씀 드리고 다음에 6부, 7부 이렇게 해서 드리던 말씀은 끝까지 드려가기로 할게요. 오늘은 수리논술이 입시에 유리한 점이 뭘까요? 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학부모님보다는 고3 학생들이 혹은 재수생의 학생들이 듣고 판단해 보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 논술이든 뭐든 수시에 전형을 지원하는 거는요, 정시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시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 점을 보면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한 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면 반드시 9명은 떨어지고 1명이 붙는 거잖아요. 정시 시험도 크게 보면 그런 시험인데 저한테 오는 학생들, 논술을 안 하겠다는 학생들은 자기는 자신 있대요, 정시가. 그런 정시의 위험을 수시 논술에 6번 지원을 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정시가 안 되더라도 6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거고요. 두 번째, 수리 논술을 안 해본 학생이 논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논술도 결국은 수능 수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논술 공부 자체가 수능 수학의 완전히 다른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 준비를 잘 하면요, 논술 준비 과정에서 수능 수학에서 다루는 중킬러 문제나 킬러 문항 등의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수능 수학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 번 더 심화 과정을 가는 것이 논술이기 때문이죠. 보통 상위권 대학은 수능 수학보다 조금 더 어렵고 한 중상 정도 되는 건대 정도 되면 논술이 수능하고 비슷한 느낌이고, 또 약수령 대학으로 가면 논술이 수능보다 조금 쉬운 느낌이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스피드 게임 같은 문제잖아요. 100분 동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산술적으로는 한 문제당 3.3분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실수가 많은데, 논술은 보통 세문항에 100분이고 그걸 소문항까지 나눠봐도 한 8문제 정도의 100분에 푸니까 수능형의 스타일의 스피드 게임이 아니라 한 문제를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실수가 많은 학생이 논술을 통해서 계산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는 직관에 의해서 푸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논술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감으로 푸는 그런 학생이라면 정확한 정의를 생각해보는 논술을 통해서 수능도 조금 더 개념적이고 내용적인 면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공부 방법이 되겠고요. 또 논술은요, 수학 하나만 잘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수능은 모든 과목을 고르게 잘해야만 정시 또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사실 정시가 힘든 점은 그렇게 모든 과목을 한 과목도 펑크나지 않고 잘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수능날은 한 과목 정도는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을 통해서 수학 하나만 딱 잘하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서울대 의예과를 갈 정도의 수능 점수를 얻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국대를 가거나 경희대 갈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논술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수능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안 했더라도 논술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논술 안 하기를 잘했다고 하는 학생은 저는 못 봤어요. 결론은요, 논술로 합격한 학생은요, 정시보다는 잘 가게 되어져 있는 메커니즘이 논술 전형 수시라는 거죠. 그럼 5부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면, 수리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세요. 수학이 어느 정도 이상 3등급 초반 이상 2등급, 3등급, 1등급 이 정도 나온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논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특히 고3이라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논술 하려면 대치동까지 가야 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희 수학의 바다는 대치동에 있긴 하고요. 오시면 좋긴 한데 지방이거나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다면 집 근처의 논술학원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공부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공부를 해보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논술도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드는 공부라면 잘하고 계신 거고,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듣는 수업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확통 기하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수리논술에서 확통과 기하를 보는 대학은 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 제가 밑에 쭉 정리해 놨는데요. 확통 기하를 모두 보는 대학은 이렇게 상위권 대학이 있고요. 확통까지 보는 대학은 이렇게 건대, 과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정도가 있고, 미적까지 보는 대학이 꽤 많죠. 아주대부터 경북대까지 이렇게 있고, 수원수투만 보는 대학은 약수령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모의고사 수준,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따져보시고, 따지지 못하겠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거보다 살짝 위의 대학에 논술 준비를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논술 공부할 때 대학 기출문제를 풀면 되나요? 네, 대학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논술 공부의 시작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학의 작년 기출문제를 올해 그 대학이 낼까요? 그러진 않겠죠. 건대가 2023학년도에 기출문제를 2024학년도에 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그 대학의 기본적인 논술 출제 형식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5번에 제가 써놨는데요. 경쟁대학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는 중앙대나 경희대를 경쟁대학이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 건국대 문제는 중앙대나 경희대의 문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려는 관심 가는 대학의 문제를 풀어보는 건 논술 공부의 시작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의 문제들을 많이 2, 3개년 정도 전까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 논술 공부량은요, 수능 공부를 여러분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3시간 또는 서너 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버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시간 정도 공부해 두는 게 좋겠고, 논술 공부를 하신다면 논술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논술은 과정을 서술하는 시험이에요. 수능은 결론만 맞으면 되니까 찍어서 맞는 것도 맞는 건데, 논술은 과정을 시험 보는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논술 경험이 없으시다면 수능 특강의 해설처럼 답안을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특강의 해설을 볼 때 내용만 보지 말고 아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모방을 하시면 논술 실력이 점점 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리논술이 왜 유리한가 하고 수리논술 공부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드렸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